그는 8개 고을에 현감으로 있으면서 선정을 베풀어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은 전시 인물이다. 감찰 행정을 맡았던 사헌부의 최고 관직, 즉 지금의 법무장관격인 대사원을 지낸 그는 특히 영해 부사로 있을 때 지방 사림으로부터 두터운 추앙을 받았다. 원사도, 추도 같은 빼어난 서해 섬들이 자웅을 겨루듯 솟아있는 서해바다. 이런 풍경은 어딘지 모르게 어머니의 품 안 같은 포근함을 느끼게 한다. 이런 서해바다를 아우르듯 바라보고 있는 공해관. 이곳은 외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종 때 설치된 수영으로 지금의 건물은 순조 때인 서기 1833년에 중수된 것이다. 이곳에는 전시 가문의 인물 전백록의 300여 년 전 채취가 곳곳에 남아있다. 오위 도청부 부청관, 황해도 병마절도사를 역임한 자가 천수인 전백록. 그는 충청 수군절도사로 이곳에 부임, 나라를 지키며 선정을 베풀었고, 이에 백성들은 공의 치적을 기리기 위해 여기 이렇게 청덕 선정비를 세웠다. 공은 서기 1712년 9월 3일 영면하시니 숙정 임금은 예조자랑 진자전을 보내 제문을 내리고 청렴한 공의 유고를 슬퍼했다 한다. 2000여 년 전시 역사에는 충신, 청백리, 학자 등 수많은 기량 동재들이 있었다. 이들 중에서도 문중을 빛나게 한 분들은 전시가 충의의 명가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 바로 충신들이셨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시련 앞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파죽지세로 강토와 백성을 유린하며 올라오는 왜군에 맞서 전시 선조들은 불같이 일어나 맞서 싸웠으니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전삼익, 전삼달, 전삼성, 삼형제이시다. 이들 형제 중 제일 맏형인 전삼익은 영궁파 파주의 15세 손으로 문과 무를 겸비한 보기 드문 인재였으며 그의 아들 전존성은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를 역임했다. 자가 군보, 호는 조국인 전삼익은 임진왜란 때 창의에 크게 공훈을 세웠으며 문묘에 합사하는 오성과 십청, 즉 공자를 비롯한 5 성인과 채치원 등 우리나라 10명의 유학자의 위패를 원각 석혈암에 묻어 화를 면하게 하기도 했다. 이런 공훈으로 참봉을 제수받아 벼슬길에 올라 선무 원정공신에 록권되고 봉화 현감을 거쳐 통훈대부에 올랐다. 전삼달은 전삼익의 바로 아랫동생으로 역시 임난 때 창의한 선무 원정공신이다. 자가 군형, 호는 영고종으로 임진왜란 때 곽제와 함께 사천, 영천 등지에서 외병과 싸워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는 또 이인거가 영모를 일으킨 정묘란 때에는 수비에 만전을 기한 공로로 임금으로부터 말 한 피를 하사받기도 했으며 이후 지금의 1급 관리관과 같은 종 2품의 당상관 벼슬이었던 황해 병마절도사에 올랐다. 영천시 화산면 대곡리 대곡서당. 세월의 켜켜한 무게가 느껴지는 이곳은 호가 서강인 전삼성의 자취가 남아있는 곳이다.
자가 군면인 그는 임난이 일어나자 두 형들과 분연이 일어나 싸워 외적을 물리쳤다. 그는 이 공훈으로 벼슬을 제수받지만 오로지 학문을 닦고 후학을 양성하는 선비의 길을 걸었다. 임난 때 사사로운 입신양명의 길 대신 구국의 길을 택한 세 형제가 있으니 전몽성, 전몽진, 전몽태가 그들이다. 전몽송은 정유재란이 닥치자 아우 몽진, 김덕흡과 더불어 의병을 모집, 싸우다 몽진과 함께 장렬히 전사했다. 이들 세 형제 중 맏형으로 힘이 장사여서 전장사란 별칭을 갖고 있는 전몽성, 그는 호산 할아버지라는 애칭으로 더 많이 불리는데, 이는 그의 상여가 나갈 때 호랑이가 묘자리를 잡아주어 붙여진 이름이었다. 이처럼 하늘마저 감복한 충신 전몽성은 사후 병조 참의에 추증됐다. 전몽태는 이괄의 난을 평정한 공훈으로 진무 원종공신에 럭권되었으며 선무관을 지냈다. 한 가정에 한 명의 충신을 내기도 어려운 게 세상의 이치인데, 전시문중은 이렇듯 세 형제의 충신을 두 집안씩이나 배출해냈다. 전치원 또한 임난 때 앞장서 싸운 임난 공신이며, 자가 사의, 호가 탁계로 완산파 전집의 구세손이다. 황강 이해한 문화에서 공부하기도 한 그가 임난을 만나 호련히 일어선 때 그의 나이는 66세. 탁계 전치원은 의병장으로 의병을 모아 출전. 낙동강의 외적을 토벌해야 하는가 하면 무계 대첩을 비롯 창영 마수원, 청계산 대첩 등 여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웠으니 참으로 나이가 무색한 전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전치원은 임난이 끝난 후 나라에서 내린 벼슬도 마다한 채 선비로서의 평범한 삶을 살았다. 그가 별세하자 나라에서는 이런 글을 기려 자헌대부 이조판소의 추증, 글을 기렸다. 파죽지세로 강토를 유린해오던 외에 맞서 싸운 수족당 전우. 그는 당시 칠순을 바라보던 부친 전치원, 그리고 육촌간인 재종 형제 전제와 함께 충절로 가문을 빛낸 인물이다. 이들 모두는 나라의 위국질환을 맞아 집안과 개인의 영달을 벌인 충신들로 전우의 아들 두암 전영은 문필로 이름 높은 인물이었다. 여기 허물어진 조상의 담을 손질하는 정성스러운 후손의 손길을 받고 있는 제실의 주인은 영산 현감을 지내고 가선대부와 호조 참판에 증해진 전제. 앞서 소개한 종숙부 탁계 전치원, 재종형제 수족당 전우와 함께 나라의 위국질환을 맞아 창의한 그는 홍의장군으로 유명한 곽재우 조병장으로 활약하며 화왕산성을 축조하고 박진나루토와 경남 영산면 읍구리에 있는 화왕산 전투를 승리로 이끈 충신이다. 자는 시적, 호가 영수로 명종 13년인 서기 1558년에 태어난 그는 충청도 병마절도사의 군관이었던 이사종의 누명으로 선조 30년인 서기 1597년 4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목숨을 내놓고 저리를 지키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역사에 대한 확고한 신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터. 특히 전치원, 전우, 전제로 이어지는 완산파 한 가문의 충절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만들어낸 결과라 할 것이다.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용암제. 이것은 불과 15세라는 어린 나이로 부친인 성제 전영세와 함께 임난 때 의병으로 활동한 전홍립의 제실이다. 자가 여신, 호가 용암인 전홍립은 송암 김면의 휘하에서 의병 활동을 했으며 어린 나이임에도 학문이 깊어 기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군사 기록직을 훌륭히 수행했다. 전남 광주광역시 북구 화엄동. 이곳 수백 평의 넓은 터에는 웅장한 모습의 전상의 기념관이 있다. 호가 구성, 자가 희원, 시호는 충민으로 천안파 파조 전락의 14세 손이신 전상의는 정묘호란 때 순절한 충신이시다. 인조 5년인 1627년 금나라 태종은 군사 3만으로 우리나라를 치니 이것이 정묘호란이다. 그는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금군에 맞서 백상루 아래 진을 치고 항전하니 이것이 유명한 안주성 백상루 전투이다. 그러기를 5일 전상의는 금에 외롭게 분전하다 순절하고 만다. 금과 화해한다는 주화론에 굴복하지 않은 채 대항한 실로 의롭고도 고독한 항전이었다. 이때 그의 나이는 53세. 무르익은 경륜을 펼칠 참으로 아까운 나이였다. 전상인은 서기 1603년 무과의 급자에 충좌의 부사과로 등용됐다. 이어 5위 도청부 도사를 거쳐 무관의 정삼품 관직인 어모 장군으로 승급되었으며 구성 도호부사에 제수됐다. 하늘 같은 자존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친 충민공 전상의.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후손들은 공의 이런 충심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호가 석천인 전용. 공은 임난이 일어났던 서기 1592년 궁중의 말과 마구를 관장하던 사복시의 종오품 판관으로 선조를 호종한 임난 호정 공신이자 종묘의 위패를 무사히 모셔온 충신이시다. 종묘의 위패는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 그리고 추존된 왕비의 신주로 조선 왕실로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는 이미 도성과 궁궐이 외의에 점령되고 유린당한 개성으로 돌아가 위패를 빼내 모셔오는 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전용은 외병과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뺨과 귀가 떨어져 치아가 밖으로 나오는 부상을 입었다. 성은은 태산 같고 목숨은 머리카락처럼 가볍다. 이 말은 공이 선조 앞에서 기절하기 전에 한 말. 선조는 충절의 감동, 그의 충절을 기리는 친필 휘호를 내렸으며 그가 별세한 후에는 형조 판서에 추종하고 성능군으로 봉군했다. 강원도 정성군 성산읍 경하리. 이곳에 잠들어 있는 전세주는 임진왜란 때
홀로 관할을 지키다 순절한 임난 공신이다. 호는 백초, 초명이 민준인 그가 군수와 백성들을 피신시키고 홀로 외적과 맞섰을 때 그의 벼슬은 향임좌수. 그러나 그는 이처럼 수령보다 드높은 기계를 지닌 충신이었다. 자가 경필, 호는 원천인 전팔고 역시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전시문중을 빛낸 분이다. 그 후손들이 오늘 신도비 앞에 모여 공의 유덕을 되새기고 있다. 조선생 계지 문장하야 이사가 다출했는데 그 문화생 중에 원청처사 전공이 있었다. 그래서 그 당시 임난 때는 이 조선생 문화인 이 후손들은 지금 선조가 내린 대사원직을 거절한 원천공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 것일까? 임진왜란 때 의병으로 활동한 전시 인물들. 그 중에서도 전계시는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다. 자가 여중, 호가 파수로, 평안도 병마절도사까지 오른 그는 경상 좌수영 우후로 있을 때 임난을 맞았다. 곧 의병을 모집한 전계시는 대구 파잠에서 대승을 거두고 이어 경주, 인동 등지의 전투에서도 혁혁한 전공을 세워 가선대부 지중추부사와 선무 원정공신 1등에 올랐다. 이처럼 나라를 위해서는 목숨마저도 가벼이 버릴 줄 알았던 파수공은 외란이 끝난 뒤에는 외교관으로서도 뛰어난 면모를 과시했다. 7년간의 전쟁이 끝난 뒤 조선의 특사 자격으로 일본 대마도에 건너간 그는 전쟁 마무리와 대마도에 억류 중인 남녀 1250명을 풀려나게 한 것이다. 성산군파의 10세손이며 시호가 충렬인 전기업은 병자호란 때 적과 맞서 싸우다 장렬히 순절한 인물. 광해군 7년인 1615년에 태어나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의로운 성격이었던 그는 인조 14년인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을 모집 방어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전기업은 의병을 도모기 위해 8명의 동지들과 부성 즉 지금의 태인으로 향하던 중 적을 만나 싸우다 장렬히 순국했다. 장화 홍련. 아마도 이들의 이야기를 모르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이들의 원혼을 풀어준 이가 전시이며 전시 중에서도 전동을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장화와 홍련이 억울하게 죽고 난 뒤 철산군에는 변괴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이곳으로 부임한 부사가 모두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다. 부임해온 관리가 없어진 철사는 행정공백에 빠졌고 이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바로 자가 사탁, 호가 가제인 전동hl. 그는 무과에 급제해 충청 병마절도사, 포도대장 등 수많은 관직을 거치면서 무인으로서 명망을 휘날린 인물이었다. 그런 그가 이곳으로 부임, 믿을 수 없는 일을 해낸 것이다. 전동을은 한 맺힌 장화와 홍련의 원혼을 만나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었던 것이다. 그 뒤 철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니 이 어찌 놀라운 일이 아니랴. 효종은 이런 글을 일러 이상진, 소두산과 함께 당대 삼거리라 했다 하니 그의 호탕하고 담대한 성품을 일찍이 알았던 것이리라.
2020여 년 우리 역사와 함께해온 전시 가문의 충애는 조선말 다시 한번 힘찬 꽃을 피워올린다. 삼춘공 천안군 전락의 후손으로 이곳 전북 태인에서 태어나 후에 민중들 사이에 녹두 장군으로 더 많이 알려진 전봉준. 그는 역사 저변에 흐르고만 있던 민중의 힘을 전면으로 이끌어올린 이 나라 최초의 민중혁명가였다. 서기 1894년 4월 관할을 습격하면서 시작한 혁명의 발걸음은 그해 5월 11일 고북은 황토제의 승리로 전국으로 확산됐다. 이때 그가 내세운 척외, 척양 등 4대 항목은 동학농민군이 민족과 나라를 위한 거국적인 운동이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태평성대에 태어났다면 한낱 촌부로, 훈장으로, 농사꾼으로 평범하게 살았을 그. 이런 그를 세계 혁명가로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2000년 세월 동안 쌓아온 전시문중 충의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었을까? 재치 넘치는 문장가이자 도도한 은변가이기도 했던 전봉준. 그러나 그는 일본군의 대대적인 반격으로 동학군이 패한 뒤 붙잡혀 41살의 나이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때 만나서는 천지도 내 편이더니 운다하니 영웅도 별 수 없구나. 백성사랑 올바른 길 무슨 허물이더냐. 나라 위한 일편단심 그 누가 알리. 죽기 얼마 전 불렀을 이 노래는 그의 못다한 꿈이 서리서리 맺혀 있는데 사람들은 허물어진 그들의 희망과 그에 대한 그리움을 노랫가락에 실어 부르기 시작했다. (5,000년을) 기다려서 꽃으로 터진 동학혁명. 그 혁명의 지도자 전봉준. 그러나 조정은 이를 꺾었고 그 결과는 일제 침략이라는 엄청난 시련으로 우리 민족에게 오고야 말았다. 하지만 이때에도 구국의 일념으로 목숨을 바친 분들이 계셨으니 충신들을 모셔놓은 여기 이산녀의 전시는 그 대표적인 분들이시다. 전기홍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펼친 전시 인물 중 첫 번째 분이다. 천안파의 25세가 되는 전기홍의 호는 해산, 자는 수영으로 전북 임실 국화촌에서 출생했으며 흔히 전수영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20대 후반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돼 가는데 격분. 독립운동에 나선 전기홍은 이성룡과 의기투합해 창의동맹단을 조직. 그의 참모로 활동하면서 의병 활동을 시작했다. 이어 호남 동의단 대장에 추대된 선생은 전남 영광 나주 등지에서 일군의 병참 기지를 공격해 많은 적을 사살하였다. 또 호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헌병 보조원, 경찰 수비대 등 일본 앞잡이를 처단하였다. 그러나 선생은 은신처인 남원 고래산에서 1910년 체포돼 그해 7월 18일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하니 나라에서는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다. 호가 설성인 전성범 또한 일제시대 국권 회복과 고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신 전씨가 배출한 걸출이시다. 시조의 44세로
서기 1870년 태어난 선생은 한일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항일운동에 뛰어들었다. 1906년 최익현 선생 휘하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선생은 1911년 의병을 규합, 장수 양악에서 왜적과 사투를 벌이다 대구 감옥에 투옥됐다. 선생은 이곳에서 7일의 단식 끝에 옥사하시니 이때 선생의 나이 41세였다. 일제시대 나라의 독립이라는 오로지 한 가지 희망만을 갖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독립지사 전병룡. 영공파의 26세 손으로 호가 봉처인 선생은 서로 군정서의 김응섭을 도와 군자금 모금운동에 앞장섰다. 이후에도 주로 군자금 모금운동으로 독립운동을 한 선생은 1922년 일경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다. 호가 보익으로 3.1운동 당시 전북 진안에 마령 등 3개면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전 영상은 독립만세 시위를 독려하는 경문 5통을 작성 게시판에 붙이고 수백 명의 독립만세 운동을 이끌었다. 서울 성북구 성북동 간송미술관. 우리나라 최초 사립박물관인 이곳에는 문화재 수탈의 혈안이 돼 있던 일제의 거대한 힘에 맞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간송 전영필의 숨결과 희망이 아로 서려 있는 곳이다. 정선파로 시조로부터는 47세 손이며 10만석직의 재산을 갖고 있던 전명기의 아들로 태어나 상속받은 재산을 문화재 수집에 쏟아부은 간송 전형필. 이때 그가 수집한 문화재는 국보보물, 시 지정문화재를 포함 26점. 간송 선생은 이렇듯 일제에 맞서 문화재 수집으로 항일투쟁을 벌이신 참 독립운동가였다. 전씨는 삼국시대와 고려, 조선을 거쳐오며 봉군 봉백 36위에 승상급 10위, 상서급 57위, 참판급 9위, 대장급 13위, 제하급 14위, 증시 29위를 배출했는데 이에 더하여 빼놓을 수 없는 건 현대사의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해 주신 전시 중앙종친회는 이렇듯 과거와 현재의 모든 전시 인물사를 발굴하고 계승하는 곳이다. 특히 새로이 발굴되거나 발견되는 것에 대한 연구는 놓칠 수 없는 후손들의 숙제. 오늘도 이곳에서는 선조의 유적 관리며 시향이며 대동보 발간 등의 종사일이 계획되고 집행된다. 특히 1994년 완공된 시조제실 숭인제의 건립은 가장 큰 업적으로 꼽힌다. 전면조는 지금 이런 중앙종시회를 처음으로 만든 초대 회장이다. 자는 현경, 호는 만재인 그는 자신의 모든 것, 재산과 몸, 그리고 마음까지도 종신회를 위해 헌신한 분이다. 큰 박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10월 3일의 시조 시향. 이날은 예나 지금이나 80만 전시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문중의 가장 큰 행사. 제각기 정갈한 입성과 단정한 태도. 잔인이 초원강 전지진선 불어 안겠습니다. 진로
떳떳하지 않은 우천도 이들의 엄숙한 분위기를 어쩌지는 못했다. 개 반개. 숙이 돌아서